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를 이야기하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테슬라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전기차죠. 하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자동차보다 더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기차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너무 좁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만 봐도 그래요. 테슬라는 로봇을 공개했고 동시에 논란이 터져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겹치면서 AI 로봇 산업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는 시간입니다. 알리기 시작한 로봇, 무대에서 넘어지는 로봇, 그리고 정부가 로봇 산업을 공식적으로 밀기 시작한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전 테슬라는 최신 옵티머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년 반 전 첫 프로토타입과 지금 버전을 비교하는 짧은 클립이었는데 이걸 본 사람 대부분이 또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흐름이 어색했던 초기 모습과 달리 지금 옵티머스는 거의 인간과 비슷한 리듬으로 걷고 무게 중심을 잡고 그 자리에서 턴도 하고 심지어 공장 내부에서 달리다시피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로봇이 달린다가 아니라 테슬라의 설계, 제조, AI가 동시에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계, 배터리, 모터, 센서, AI 알고리즘까지 모두 테슬라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개발되니까 또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옵티머스가 이제 데모 단계를 지나 실제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총이 단계에 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래는 아주 밝아 보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옵티머스가 무대에서 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원격 조종 논란입니다. 얼마 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옵티머스가 관중들 앞에서 시연을 하던 중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해가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직전 장면입니다. 옵티머스가 넘어지기 전에 마치 머리에서 VR 헤드셋을 벗는 듯한 동작을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이건 AI가 아니라 사람이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옵티머스는 자율 동작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텔레오퍼레이션, 즉 사람이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로봇이라는 뜻이죠. 물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시장에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로 갈렸어요. 한쪽은 역시 아직 멀었다며 테슬라가 말하는 로봇의 미래와 현실은 다르다 주장과, 다른 쪽은 정반대로 넘어졌다는 건 진짜 테스트를 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옵티머스는 기대와 현실이 서로 부딪히는 과도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 기술은 분명 달리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도 영상으로 공개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이 테슬라의 이 흐름과 연결되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 소식이에요. 이미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AI 자동화, 로봇 기술, 그리고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를 넘어서 AI,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테슬라가 가고 싶은 길을 국가 단위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이고 내연기관 판매를 늘릴 수 있어 단기 호재를 받겠지만 AI, 로봇 중심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장기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셈이죠. 이제 정리해보면 기술은 전진하고 시장은 불안해하고 정책은 그 사이에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상황. 바로 이런 구간이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옵티머스는 아직 완성된 로봇이 아니지만 흐름을 보면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정책은 산업을 밀고 있으며 논란은 그 과정의 마찰일 뿐이죠. 앞으로 옵티머스가 어느 속도로 성숙해 갈지 시장은 이제 그걸 직접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